안녕하세요. 고기를 정말 좋아하는 미트러버 황 사장입니다. 제가 수원 출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수원 갈비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죠. 그런데 갈비는 수원 사람도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이고요. 수원 서민들의 음식으로는 오늘 이야기할 수원 통닭이 있습니다. 수원에 한 번이라도 놀러 오신 분이라면 수원 화성 한쪽 골목에 위치해 있는 이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수원 통닭거리도 와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. 여러분이 그나마 잘 아시는 수원 통닭은 진미 통닭이나 용성 통닭, 장안 통닭 등이 있겠지만 이 집들은 이제 통닭집이라기보다는 후라이드 집에 가깝죠. 그래서 오늘은 후라이드가 아닌 순수한 수원식 가마솥 통닭만을 판매하는 수원 토박이들이 잘하는 찐맛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. 통닭거리 입구에 행궁동의 옛 지명 중 하나였던 매양동의 이름을 따서 매양통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. 신선한 닭을 반죽이나 양념 없이 통마리째 그대로 기름에 튀기는 말 그대로 통닭집입니다. 사업자 등록상으로는 현재까지 살아남은 전국 두 번째로 오래된 통닭집이라고 하네요. 오랜만에 들렸더니 마침 오늘부터 수원 통닭거리 축제더라고요. 그래서 얼른 들어갔습니다. 메뉴는 단촐하게 가마솥 통닭 한 마리 18,000원이 전부예요. 소스는 양념 소스와 묽은 겨자 소스, 둘 다 맛은 달고 아주 특별한 맛은 아닙니다. 기다리던 통닭이 나왔는데 뜨끈뜨끈할 때 이렇게 직접 잘라주십니다. 닭똥집을 같이 주시는데 신선해서 비린내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닭 사이즈가 커요. 프라이드처럼 겉을 부풀리는 게 아니라서 닭이 기름에 쪼그라들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프라이드의 10호닭 정도 사이즈를 써가지고는 이 정도 크기의 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좀 더 큰 닭을 사용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최대 16호까지 썼던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. 물론 지금은 그 정도 닭을 쓰진 않겠죠. 수원 사람으로 수원 통닭거리가 생기게 된 이유는 사실 아주 특별한 이유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치킨이라는 게 전통 음식은 아니고 현대 음식이잖아요. 영양센터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최초의 치킨은 프라이드가 아니라 이 통닭이었어요. 1960년대 전기통닭이 먼저 생기긴 했는데 전기통닭은 설비비가 꽤 많이 들잖아요. 그러다 1970년대 해표 식용유가 도입이 되면서 이 재래식 가마솥에 기름을 넣고 튀기는 통닭 또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. 사실 이 집은 제가 한 100번 정도는 먹었을 거예요. 퇴근길에 조용히 들리면 할머니께서 손으로 직접 튀겨주셨는데 노릇노릇하게 기가 막히게 잘 튀겨주시더라고요. 집에 가서 맥주 한 캔 타서 먹으면 그걸 한 100번 정도 먹으면 저처럼 되는 거예요. 수원에서는 하필 왜 이 거리였냐면 당시 이 남문을 둘러싼 상권이 일단 엄청나게 컸거든요. 영동시장도 있었지만 매양통닭 옆에 수원천이 있고 남수교라는 작은 다리를 지나면 지동시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닭도매상들이 크게 몇 가게가 있었습니다. 여하튼 우시장에서 소갈비집이 발전했듯이 도계장 근처에서 통닭이 발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매양통닭의 창업주인 고병희 대표님은 한때 생계 걱정을 하다가 길 건너에 있는 이 닭고기 도매상들을 보시고 여기서 닭을 사오면 저렴하기도 하고 닭이 신선할 수밖에 없어서 사람들의 소득이 마침 또 늘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닭고기의 인기도 높고 이걸 팔면 되겠다 싶으셨다네요. 그래서 그때는 생닭을 팔던 시기라서 이 닭을 사다가 바로 앞에 수원천에서 털을 뽑고 손질해서 이 신선한 닭을 바로 튀겨주다 보니까 금방 입소문이 나서 유명한 가게가 되었다고 합니다.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가게 앞을 많이 지나갔었는데 항상 보면 가게 앞에 닭이 몇십 수씩 늘 쌓여 있었어요. 그 광경을 보면 뭔가 참 이렇게 통통한 닭이 쌓여 있는 게 흐뭇해서 보기 좋았습니다. 이 가게가 유명해진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통닭은 정말 단순하고 정직한 음식이거든요. 프라이드는 염지를 비롯해서 튀김옷으로 맛을 많이 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통닭은 재료가 신선한 닭과 소금밖에 없잖아요. 가마솥에 그냥 넣고 놔두는 게 아니라 요리조리 돌려서 칼집도 넣고 관절도 꺾어줘야 하고 중간중간에 집게로 구멍을 내서 기름도 털어주고 하여튼 분명한 손맛이 존재합니다. 그래서 오랜 동안 이 할머님이 하시다가 아드님이 물려받게 되셨을 때 단골로서는 걱정을 좀 했었어요. 맛이 좀 변할까 싶어서 말이죠. 그런데 오늘 모처럼 먹어보니까 변하진 않았네요. 여전히 훌륭한 맛입니다. 네가 뭔데 이렇게 평가질을 하냐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 사실 본적지가 바로 이 매양동 출신입니다. 제가 통닭거리에서 태어났어요. 그 살던 집이 이 매양통닭과 정확하게 110m 거리에 있었습니다. 저만큼 수원 통닭 맛을 잘하는 유튜버는 없다고 제가 장담을 해요.
사족이 길었고요. 어쨌거나 두 번째 비결로는 가마솥이 있는데 이 가마솥에 튀기면 일반적인 전기 튀김기 온도가 우리가 180도 정도에 맞춰서 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가마솥은 200도를 훌쩍 넘깁니다. 순간적인 온도가 높다 보니까 튀기는 시간이 줄어서 겉이 바삭해지고 속은 촉촉하게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. 여하튼 오랜만에 참 잘 먹고 다시 거리를 나왔습니다. 마침 딱 나왔는데 오늘의 초대 가수 하필이면 장민호 씨가 오셨어요.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. 이 장민호 씨를 보기 가장 좋은 자리에 우리가 가기로 했던 진미통닭이 있어가지고 1시간 넘게 기다려야 됐어요. 들어가 보니까 실내가 확실하게 넓어졌습니다. 거의 약간 이 골목에 중소기업 느낌이 나네요. 프라이드를 한 마리 시켰는데 가격은 18,000원 동일합니다. 수원 통닭거리 프라이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닭도 약간 큰 편인데다가 반죽이 좀 두터운 편이에요. 그래서 얼핏 보기에 양이 참 푸짐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. 솔직히 요즘은 염지나 반죽에 차별화된 프라이드가 많이 나오고 있고 세련된 맛이 많잖아요. MZ세대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심심한 맛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자, 이렇게 수원 통닭거리 오셔서 여러분이 아마 대부분 가마솥 프라이드를 드시고 가셨겠지만 저는 뭐 또 가마솥 통닭도 정말 하나의 선택지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이제 수원 통닭을 어떻게 먹게 됐을까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떤 고기 음식을 왜 먹기 시작했을지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해두시고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분명히 더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